안녕하십니까. 셰프 팩토리의 강민구입니다. 한식, 식품위생 중에서 보건위생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공중보건으로 편제를 했는데요. 공중보건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셰프 팩토리 강좌를 쭉 들어보시면 급하신 분들은 항목별로 한 과만 보셔도 웬만한 설명은 모두 들으실 수 있도록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과정을 다 보시면 대단히 촘촘하게 문제가 출제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막상 시험장에 가서 컴퓨터 모니터에 나오는 문제를 보시면 지금 강사하고 함께 촘촘하게 봤었던 문제가 한 7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웬만큼 나름대로 준비하셨다고 하는 분들도 대단히 이제 당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극히 정상적이다. 그리고 필기 시험에서 70점 이상이 되신 분들은 학교에서 A 플러스 받은 거하고 같은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난이도를 어느 정도인지 아마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건위생 사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감염병 치료. 예, 이게 당연히 지금 답이 되겠는데요. 이게 왜 답이 되느냐면 공중보건, 보건위생사업은 예방이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답이 아니다. 보건행정 당연히 맞는 말이고 보건교육, 인구보건 예,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너무 많을 때는 산화 제한을 하죠. 그리고 지금처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때는 장려 정책을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인구 보건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감각온도라는 것이 체감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의 3요소에 들지 않는 것이 뭐냐? 예, 체감온도의 3요소는 기온, 기습, 기류예요. 기온, 기습, 기류. 특히 기류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분다는 거거든요. 이게 체감온도에서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추워도 바람이 부는 날 추위는 2배로 추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이 기압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가 많을 때 발생하는 중독 증상의 주된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조직세포의 산소 공급이 저해됨으로써 신진대사가 전면 마비되는 거예요. 간세포의 섬유화, 예, 이거는 주로 이제 알코올 관련된 술을 과다하게 마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근육의 경직, 이런 거는 이제 주로 불량한 자세, 어떤 일을 할 때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혈압 상승은 소금 성분을 많이 먹었다든지 알코올,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했다든지 할 때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다수인이 밀집한, 여기 다수인은 여러 사람이란 뜻이죠. 밀집한 실내 공기가 물리, 화학적 조성의 변화로, 이 조성이라는 게 뭐죠? 예, 그 구성 성분의 변화로 불쾌감, 두통, 권태, 현기증 등을 초래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군집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이 많을 때 문을 닫아 놓는다든지 하면은 이 군집독에 중독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주 사람이 많은 데에서는 자주 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산소 중독이란 뭐죠? 예, 스쿠버 다이버 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고압 또는 순수산소를 흡입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연독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성 또는 식물성, 내인성 식중독, 원인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스카린, 버섯의 무스카린이라든지 뭐 버거의 보툴리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진균독은 곰팡이 중독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수질의 분변오염 지표군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 분변이 뭐예요? 예, 대변을 얘기하는 거죠. 예. 물론 소변도 분변에 뭐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우리가 분변 그러면 대변을 얘기하는 거고요. 분변 오염 지표는 대장균이에요. 대장균. 그리고 냉동식품에서는 대장균이 살질 못하니까 대신에 장구균을 대신 쓸 수 있습니다. 대장균 균은 아니에요. 대장균 비스드름한 것들이 모두 모여진 게 대장균 균인데 얘는 수질오염 지표예요. 분변오염 지표가 아니고 수질오염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반 세균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굳이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한테는 일반 세균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세균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균이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선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총균수는 죽었던 살았던 균은 몽땅 세는 거예요. 예, 이거는 소독 전의 위생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예,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질산염이나 인 등 이런 함유물질 등의 증가로 인해서 수질 오염이 발생했다. 이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이건 부영양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그 미생물들이 대폭 증가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플랑크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증을 해요.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산소가 있어야 사니까 물 속에 산소가 부족해지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물고기라든지 또는 해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 수가 없어요. 산소가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부영양화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로 발생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난분해물이라는 게 뭐예요? 난분해물. 분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그 버리는 바람에 강이나 바다로 이제 떠 밀려가면서 오염이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잘게 쪼개지면서 물고기들이 먹는다든지 또는 새들이 먹음으로써 얘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수온 상승은 기후변화로 인한 거죠. 수인성 병원성 증가 현상, 이런 것은 이제 감염자의 분변이 물에 떠밀려 들어감으로써 오염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하천수의 DO, dissolve oxygen이라는 거죠. 용존 산소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거는 유기물의 양이 많아 오염도가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용존 산소량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 필요량이 적다. 사실은 이런 말은 수질오염에서는 없는 말이라고 보셔도 돼요. 물이 비교적 청결하다. 이거는 안 맞는 말이죠. 산소량이 적다는 것은 청결하고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거죠. 호기성 미생물과 어패류의 생존에 좋은 환경이다. 당연히 아니죠. 산소가 부족하면 특히 이 호기성이라고 할 때 이게 이 기는 기체라는 의미지만 사실은 산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죠. 용존 산소량이 적으니까. 용존 산소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예, 녹아 있다는 뜻이에요. 물에 녹아, 용이 녹을 용자거든요. 용해 그럴 때. 그러니까 녹아 있는 산소가 적으니까 공기 중에야 그냥 산소 분자가 있는 거지만 물 속에는 산소가 녹아 있는 거예요.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하천수 오염의 지표로 볼 수 없는 것을 물어봤어요. 예, 이거는 용존산소량. BOD는 뭐죠? 예, 이거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라고 해서 특정 그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산소량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COD는 케미칼 그 산소 요구량이죠. 옥시전 디맨드. 그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물 속에 들어있는 어떤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학 약품을 처리를 해서 이제 수질을 개선하려고 해요. 그때 그 화학 약품을 이제 물에 투입했을 때 이거를 분해하기 위해서 산소가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게 COD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노엘은 이 수질오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산업재해, 특히 이제 독성 관련된 부분에서 중독 피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량을 넘어서면, 노예를 넘어서면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쓰레기 소각 처리 시 보건위생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다이옥신 발생과 대기오염이 증가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화재 발생, 이건 뭐 소각 처리 된다고 해서 화재 발생이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게 워낙 고압에서 뭐 만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쇠 조각 이런 거는 1초 이내에 다 그냥 쇳물이 드는 게 아니에요. 쇳물이 드는 게 아니고 그냥 없어져요. 타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 설비가 뭐 엄청나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사능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보다 안전한 게 없죠. 네, 이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될 정도면 문제가 안 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질 정도면은 그냥 그 인근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쓰레기 소각 처리하는 발전소라든지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 화재 발생해서 사고 날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사람 일이기 때문에 100%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장 적다. 사후 폐기물 발생, 이거는 초고열로 인한 폐기물 발생이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쇠가 들어가도 이게 녹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수준이거든요. 네, 고열 발생은 이게 고열로 인해서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대기 오염 관련된 부분인데 실제 대기 오염도 그 처리량에 비하면 대기 오염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엄격하게 따져보자면. 네, 어쨌든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위생곤충과 이들이 매개하는 질병과의 관계가 잘못 연결된 게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간혹은 이 위생곤충을 유해 곤충 또는 이런 이제 말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쥐가 신증후군 출혈열을 매개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쥐가 매개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벼룩이 따로 붙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서 강의를 들었다고 쳐요. 근데 거기서 그냥 쥐가 신증후군 출혈열을 매개한다 이렇게 이제 들었다고 하면 시험 문제에 쥐를 빼고 벼룩이라고 써도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쥐가 매개하는 거는 대부분 벼룩이 따라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증후군 출혈열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했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 문제는 유행성 출혈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렇게 배운 분들은 신증후군 출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파리를 장티푸스가 옮기는 거 맞습니다. 박쥐 사상충 이거 아니에요. 박쥐는 파리처럼 주로 소화기성을 옮기는 거고요. 사상충은 흰줄 순모기, 모기가 옮기는 거예요.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기는 거 맞죠? 예, 이 말라리아 옮기는 모기 이름이 뭐죠? 중국 얼룩날개 모기가 전염을 시키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초기 청력장애, 그러니까 난청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청력장애 시 직업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뭐냐? 예, 이거는 4000kHz 대역이에요. 4000에서 6000Hz. 그러니까 1000이 kHz죠. 그러니까 4kHz는 4000Hz하고 같은 말이죠. 예, 3kHz니까 3000Hz하고 같은 말이고 2000Hz 같은 말이죠. 1000Hz 같은 말입니다. 예, 답은 4000Hz에서 6000Hz 사이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광산의 비산먼지, 비산먼지가 뭐예요? 예, 입자가 돼서 아주 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가 돼서 날르는, 이게 나르다, 그런 비행하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런 먼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병이 뭐냐? 예, 이거는 진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폐는 주로 어디에서? 예, 석탄을 파내는 그 광산에서 주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예, 레이노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레이노드는 굴착기라든지 이런 게 진동, 국소진동이에요. 그것도 전신진동은 또 별로 질병하고 산업재해하고 큰 관계없는데 국소진동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레이노드의 제일 큰 문제가 손이죠. 예, 우려는 뭐죠? 예, 이거는 열사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열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용광로 작업이라든지 이런데 저산소증은 고지대나 밀폐, 예를 들어서 그 하수구 그 맨홀 같은 데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장티푸스 디프테리아와 같이 수십 년을 주기로 유행하는 현상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순환, 추세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세 변화. 계절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1년을 사이클로 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그 소화기성 감염병이 많이 돌고 동절기에는 호흡기계 그 감염병, 인플루엔자처럼 그런 것이 많이 돈다. 이런 것이 이제 계절적 변화예요. 순환 변화는 몇 년 주기로 도는 거예요. 한 3, 4년 주기로. 홍역, 백일에 유행성 이하선염. 유행성 이하선염을 볼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볼거리. 예. 추세 변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0 내지 15년 주기로 하는 거고요. 불규칙 변화는 급성 유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메르스, 사스 이런 것들이 불규칙 변화죠. 사실은 코로나도 이게 불규칙 변화인데 이게 메르스, 사스가 코로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팬데믹 현상으로 지금 넘어가는 바람에 불규칙 변화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커졌어요. 일이. 예, 어쨌든 불규칙 변화에 속하는 거죠. 예,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감염병 예방 대책 중 특히 감염 경로 관리에 해당하는 것이 뭐죠? 예, 이거는 손을 잘 씻는다라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요 그러니까 감염 경로예요, 손이. 면역 혈청을 주사한다든지 환자를 치료한다든지 예방 주사를 접종한다든지 이런 거는 숙주 관리 쪽의 관점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치사율이 가장 높은 식중독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즉 통조림 쪽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하게 익힌 식품을 통조림에 넣음으로써 발생하는 식중독이 치사율이 제일 높아요. 이게
걸리면 10명 중에 4명이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많을 때는 6명 정도가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는 통상 우리가 장염 비브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1% 미만이에요. 그런데 폐혈증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한 50% 돼요. 폐혈증으로 넘어간 사람만을 볼 때는 한 50% 정도 됩니다. 스테피로코커스 아레우스, 이건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는 거예요. 황색 포도상 구균도 1% 미만이에요. 뭐 한 0.3% 그 정도 됩니다. 살모넬라 엔테라이티디스, 예, 이거는 우리가 통상 그냥 살모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얘도 뭐 0.1%도 안 돼요. 다 뭐 1%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심한 설사로 인하여 탈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건 콜레라예요. 콜레라는 수양성 설사를 해요. 수양이 무슨 뜻이냐면은 쌀뜨물이란 뜻이거든요. 쌀뜨물 같은 설사를 막 쫙쫙 이제 배설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제 탈수 증상이 벌어지게 되고 아주 심할 경우에는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갈 수 있죠. 예, 결핵은 뭐 이 결핵 부분은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뭐 다 아시겠지만 기침, 객담, 그리고 토혈,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거죠. 예, 홍역은 고열, 기침, 콧물, 그리고 결막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눈하고 관련된. 백일에는 발작성 기침을 하세요. 특히 아기들이 이 백일에 걸리면은 아주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 접객업소, 식품 접객업소가 식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업소. 외식업소의 조리 판매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의해서 이게 보관 중이라는 것이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아니란 거죠. 예, 조리용 칼, 도마, 식기류의 미생물 안전 규격이 뭐냐? 예, 이거는 살모넬라 대장균 비브리오에 대해서 음성이어야 돼요. 다시 살모넬라 황색 포도상구균 대장균에 대해서 음성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예. 여긴 장티푸스가 빠져 있고요. 여기는 황색 포도상 잠깐만요. 이 문제가 잘못됐네요. 2번, 3번이 답이 되네요. 살모넬라,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 대장균, 음성. 예. 아이고, 이거 문제가 뭐 이게 옮겨 적다 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네요. 예, 2번, 3번이 답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2번, 3번이 답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살모넬라, 황색 포도상구균, 그리고 대장균이 음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이 맞는 겁니다. 아마 이 문제를 옮겨 적다가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예, 1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질병을 매개하는 위생곤충과 그 질병의 연결로 잘못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2가 패스트 제기어를 옮긴다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2가 제기어를 옮기는 건 맞아요.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패스트는 아니에요. 패스트는 누가? 쥐가 옮긴다 그러면 뭐가 옮긴다는 말과 같다겠죠? 예, 벼룩. 파리가 장티푸스 콜레라 옮기는 거 맞고요. 진드기가 신증후군 출혈이 옛날에는 유행성 출혈이라고 했다겠죠? 예, 스스가무시증을 옮기는 게 맞아요. 모기가 사상충이에요. 사상충을 옮기고 말라리아를 옮기는 게 맞죠? 예. 실제 파리하고 진드기는요, 이루 음식물을 막 씹어요. 그럼 막 씹고선 그거를 뱉어요. 그 음식물에. 그래가지고 얘가 본인이 아니죠. 본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마구잡이로 막 옮기고 다녀요. 그래서 파리하고 진드기는 절대로 사람이 먹는 것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하고는 달라요.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급성 위장장애를 보이는 감염병과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게 장형이라고 하는 거는 소화기성 질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화기성이 아닌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예, 이거는 사상충증이다. 장티푸스, 콜레라, 폴리오가 뭐냐면은 소아마비예요. 예, 이거는 다 소화기계예요. 사상충은 뭐죠? 이게 사상충이라는 게 이게 코끼리 모양이란 뜻이에요. 이게 상이 무슨 상, 뭐 이런 뜻의 상이죠. 그러니까 코끼리 모양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상충에 걸리면은 이 다리나 허벅지나 뭐 이런 게 웬만한 사람 그 몸집만 해줘요. 이렇게 막 뚱뚱 붓는. 죽을 확률은 높지 않아요. 죽을 확률은 높지 않은데 너무 이제 괴롭죠, 사실은. 이제 그건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2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화기계 감염병의 가장 이상적인 관리 방안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소화기계 감염병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환경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 환경위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식수하고 식품관리를 위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검역을 철저히 한다는, 이 검역이라는 말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을 검사하는 걸 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래 감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보균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호흡기성 감염이에요. 물론 소화기계 감염병도 보균자 관리를 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격리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호흡기계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섭취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면역력 증대를 하기 위한 거니까 이거는 간접 효과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돌고래가 종숙주가 뭐예요? 종숙주. 예, 이거 최종 기착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숙주인 감염병이 뭐냐라고 물어보네. 이건 아나사키스예요. 선모충, 사람이 종숙주예요. 유구조충, 사람이 종숙주예요. 유극악부충, 얘는 돼지, 고양이, 개 또는 야생동물들이 종숙주입니다. 2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DTP 접종과 관계없는 것이 뭐냐? DTP 뭐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D는 디프테리아라는 뜻이에요. T는 테타너스. 테타노스는 파상풍이라는 뜻이에요. P는 펄투시스. 펄투시스는 백일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볼거리가 되겠죠? 볼거리는 유행성 이하선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볼거리라는 말은 이제 지금 강사가 일부러 유행성 이하선염이라고 난 문제를 볼거리라는 말로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디프테리아, 볼거리, 백일야, 파상풍 이러면은 이게 헷갈려서 문제 풀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거는 어렵게 내본 거니까요. 디프테리아, 백일야, 파상풍이 DTP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2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감염병 환자가 질환에서 회복된 후에 얻게 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자연 능동 면역이에요. 인공 능동 면역은 예방 접종하는 거예요. 인공 수동 면역은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하는 거죠. 예, 자연 수동 면역은 이거는 이제 수직 이전되는 유전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엄마로부터 아기한테 전달되는 면역이 자연 수동 면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2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생물 테러 감염병에 들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일단은 답은 확열인데요.
생물테러 감염병은 제가 좀 메모를 좀 해왔으니까 막 읽어드릴 테니까 필요한 분은 스톱시키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탄저, 보툴리눔 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사열, 두창, 야토병.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보툴리눔 독소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보거독을 채취해가지고 그거를 생물 테러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2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인수공통 감염병. 인수공통이라는 게 뭐예요? 예, 이거는 사람, 요거는 짐승이란 뜻이죠. 들짐승 또는 날짐승이나 가축 다 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공통으로 걸릴 수 있는 병이 아닌 것을 지금 물어봐서요. 예, 이거는 두창, 천연두예요. 예, 브루셀라증, 일본뇌염, 결핵 모두 그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인수공통 감염병도 불러드릴게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일본 뇌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동물 인플루엔자, 사스, 변증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출혈, 결핵. 여기서 공수병은 우리가 광견병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광견병은 걸렸다 하면 99.9% 죽습니다. 현재 뭐 약도 없고 예방 대책도 없어요. 그리고 걸리면 뭐 사실상 100%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25문제를 모두 풀었고 그 보건위생 부분이 워낙 식품위생과 그 차이가 나서 포커스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별개의 문제라서 공중보건이라는 이름으로 4편을 편성을 했거든요. 4편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한식 조리 원리 과목으로 볼 때 마지막 과목이에요. 마지막 과목인데 한식 조리 원리, 양식 조리 원리, 일식 조리 원리, 보고 조리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중식 조리 원리가 끝나면 문제풀이는 다 끝나는 거예요. 문제풀이는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좋은 성적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